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우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오전에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 있나요? 나는 뭐 쉬는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통신 성의껏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 모처럼 뭐 비대면으로 만났으니까 제가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라도 이제 질문 있으시면 서슴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10분, 15분은 그냥 Q&A 시간을 할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종목이든 뭐 아니면 오늘 내용이든 그냥 궁금하신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소개 뭐 간단하게 드리면은 뭐 한 18년 정도 뭐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했고요. 그다음에 CFA 자격증이라는 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3년 1차, 2차, 3차까지 있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고 본인 인정받는 자격증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19만 명이 있고 우리나라는 1,200명 정도 있다.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뭐 한 열 몇 시간에 걸쳐서 할 내용인데 오늘 직접 오셨으니까 좀 결론 위주로 당장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열 몇 시간에 걸쳐서 할 얘기인데 결론 위주로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겠고 수급 중요합니다. 수급도 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수주가 나오고 뭐 분할을 하고 뭐 증자를 하고 뭐 이럴 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제 한 번에 다 이해하기 힘들 거고 결론만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에서 좀 중요한 여러분들이 알면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PER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주식이 좋아 보여. 나 혼자 좋으면은 상관이 없죠. 남들이 좋아야지 남들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그 미인대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사야 된다. 남들이 보는 지표가 뭐다? 남들이 보는 지표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그 나래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돈이 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뭐 2,400개 정도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남들이 더 좋게 볼 수 있는 우선순위, 비교 가치가 뭐냐 이런 것들 PER을 설명을 드릴 건데 단순합니다. P가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거든요. E는 어닝, 이익이에요. R은 뭐 레이쇼니까 비율이라는 뜻이고 앞으로 이제 PER, PBR 뭐 어쩌고 나올 건데 이 앞에 게 분자고 뒤에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P를 E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비율입니다. 지금 우리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업체가 이익이 1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PER이 10배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직관적으로 이 기업이 매년 100억씩 이익이 난다 그러면 내가 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어요? 10년이죠. 그렇죠? 10년이면은 원금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이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PER이 한 대충 한 10배를 기준으로 보세요. 10배 미만이면은 싸구나. 10배 이상이면은 좀 비싸구나. 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을 좀 아시나요? 모르죠. 삼성전자는 7만 2천 원이고, 그죠? 한익스는 뭐 13만 원.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주가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는 시가총액은 그냥 그 기업의 전체 가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쭉 정하는 삼성전자가 여기 찍히는 거는 430조인데 이 우선주도 있어요. 같이 봐야 돼요. 500조 정도, 한 500조 정도의 기업이 가치구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좀 잡아야 되겠죠, 그죠? 전 세계 1등 시가총액 애플이거든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때려 주셨어요. 얼마 될까요? 그렇죠. 3,000조가 넘어요. 3,000조가 넘고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400조 정도 됩니다. 애플 한 종목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훨씬 커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반도체 1등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게 시가총액이 이거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1,300조. 삼성전자보다 3배 정도의 기업이 지금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슬라 좋아하시잖아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 900조 정도 되거든요. 900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 시가총액 2등이 도요타거든요. 도요타는 얼마나 될까요? 2등이 찍어보세요. 1등이 테슬라가 900조다. 2등이 토요타가 얼마나 될까? 2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업체를 다 합쳐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못 미쳐. 그만큼 테슬라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충 보시면은 제가 그 아침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지수가 뭐 2,800, 2,900, 3,000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수라는 게 종목들이 합이잖아요. 그 종목들의 방향성을 우리가 아는 게 지수의 방향성을 아는 거죠. 시가총액 10위까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류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이런 것들은 일단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최소한 뭐 여기서 더 뭐 더블 뭐 그건 모르겠고 최소한 박스권은 될 거다. 급락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 실적이 이분도 좋아요. 눌림목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찌됐든 여기도 이상향이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그래서 4등에 코스닥에 보면은 뭐 세트로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도 막 못 올랐죠, 그죠? 하나도 못 올랐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빠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또 당장 오를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다음 또 밑에 보시면은 뭐 네이버 이것도 뭐 오른 것도 없지만 또 빠질까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당히 좀 잡는 게 낫다라고 이제 감각을 세우시는 거예요. 2,700, 800 그거 안 중요해요. 왜? 내 종목이 중요해요, 사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만 감을 좀 잡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중시했던 게 그런 겁니다. 내 기업의 위치가 얼마 정도 되냐. 그리고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500억 미만이라는 거는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적자를 투성이 보고 연말 가면 또 상장 폐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500억 이상에서 투자하시라. 물론 500억짜리가 1조 가면 20배가 되죠. 그럼 사실 상당히 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웬만하면 1,000억 이상에서 투자를 좀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살 때 오를 것 같아 사죠, 그죠? 근데 얼마까지 봐야 되냐 그거를 정답은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10%, 20% 그거를 생각 없이 사면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대충 어떻게 감을 잡냐? 이 공식에서 이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 간단한 산수입니다. 이 주가를 알고 싶어요. 이 식에서 양면에 뭘 곱하면 돼요? 양면에 뭘 곱하면 돼요? 이 식에서 PER은 주가 나누기 EPS다. 양면에 EPS를 곱하면 주가만 나오죠, 그죠? 그죠? 큰 산수인데. 그러니까 뭐다? 주가는 뭐냐면은 EPS를 TR 곱한 거예요. EPS 곱하기 TR.
이거는 이제 주당으로 나눈 거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순이익이 되겠죠. 순이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율 순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래서 PR을 10배. 근데 시가총액이 나올 거고 EPS에서 보면은 주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볼게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요. 네이버 증권에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포스코 한번 볼까요?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그 다음에 시가총액 앞에 있었죠. 포스코를 들어가서 여기 종목 분석에 보면은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나오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만 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뭐 EPS도 나오고 BPS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고 포스코가 일단 2023년도에 EPS가 얼마야? 38,000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한 40만 원이니까 10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평균 수준이에요. 그런데 포스코는 2차 전지도 붙였어. 그러면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PR을 뭐 12배 준다. 그러면은 뭐 4만 원에 48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그냥 정답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으로 타겟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사이클 산업은 이익이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운 같은 거 좋을 때는 이익이 엄청나고 안 좋을 때는 엄청 적잖아. 이거는 왜 PER 개념을 하지 말고 PBR로 뭐라 그랬죠? PBR. 보시면 BTS라고 나오는 여기 보시면 BTS 주당 순자산 가치가 삼성전자의 내년도를 봐야 돼요. 2024년도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54,500원. 위에 보시면은 PER 차트, PBR 차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점은 PBR 하단에서 잡았다. 삼성전자 54,000원 딱 맞잖아요. 한 배. 한 배 정도. 그 다음에 한 1.5배 정도 중간까지 주면은 8만 원을 볼 수 있겠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게 간단해요. 어렵지만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해 안 되셔도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EPS 아까 네이버 증권에서 EPS를 찾아서 PR을 곱하세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잘 모르면 10배로 곱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2차 전지 같은 거 몇십 배 돼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싼데 또 왜냐하면 또 성장성이 있어. 미래 그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거든 사실. 그러니까 비싸도 성장성이 높구나 그냥 그 정도 잡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EPS 곱하기 PR이니까 EPS가 오르던 PR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EPS는 순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PR이라는 거는 이 멀티플, 뭐 10을 줄 거냐, 20을 줄 거냐, 30을 줄 거냐.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PR을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보다 어떤 기업을 찾으려면 이익이 증가하거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찾으려는 거죠. 기본적인 산수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쉬운 게 지금 PR이 낮아요. 싸요. 성장성이 없어서 PR이 5배요. 근데 이 기업에다가 성장성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왜 올라요? PR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수학 같은 거 화학업체로서 PR이 낮았습니다.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성장성을 붙이니까는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다음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제가 자동차 부품 쪽을 보거든요. 중소형주 아까 제가 말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익이 잘 나서 PR이 쌉니다. 한 5배밖에 안 돼요. 지금도 주가가 올랐지만 이 PR이 성장성을 뭘 붙였다? 배터리 케이스라든가 배터리 뭐 어셈블리 뭐 2차전 전기차 쪽 부품을 붙였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다 겁니다. 어렵네. 제가 빨리빨리 했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강론으로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카데미가 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잘 봐야겠죠. 왜? 이익이 중요하니까. 실적에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컨센서스 어쩌고 하는데,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값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중고사에서 한 몇십 개 애널리스트들이 다 값을 추정을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평균한 겁니다. 평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재무제표에서 뭘 보냐?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만 따로 다 필요 없고 영업이익만 보시고, 그 다음에 비교 시점이 중요하죠.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을 뭐랑 비교해야 될까요? 1분기랑 비교해야 될까요? 작년 2분기랑 비교해야 될까요? 1분기 비교가 안 되고, 왜냐면 이제 이 분기별로 계절성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3분기에는 뭐 휴가 좀 길죠. 조리수가 좀 짧고, 그 다음에 또 뭐 IT 업체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그 미국 거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거에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계절성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거 보면은 다 YOY라고 하거든요. Year on Year. 전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실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시점은. 그리고 성장주, 초고속 성장주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00%씩 증가를 해야 돼요. 2차전지 같은 거 PR 50배씩 받으려면은 그렇게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분기 대비 봐야 돼요. 전분기 대비 올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게 1년에 4번 정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분기가 4개 분기가 있죠, 그죠? 1, 2, 3, 4분기.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은 돈 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볼게요. 그러면은 1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고 언제까지 발표를 하냐면은 3월 말 이후에 45일까지 발표를 하는 거죠. 즉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분기니까 6월 말 끝나고 언제 발표를 할까요? 7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요.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큰 업체들은 6월 달 끝나고 7월 한 중순부터 하순까지 큰 업체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요. 중소형주 업체들이 마지막 날에 집중적으로 발표합니다. 중소형주 업체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전날.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 실적이 아주 안 좋거나, 실적이 아주 좋거나.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전날, 전전날에 잘만 고르시면은 정말로 쉽게 정보 피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적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내가 컨센서스라고 했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3조 원의 이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기대를 했어. 까보니까 4조가 나왔어.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또는 삼성전자가 3조 원의 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적자가 나왔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실제 영업이익 당연히 컨센서스보다 높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비교 시점 뭐라 그랬죠? 전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의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올라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냐면은, 자, 분기가 4개 분기니까 곱하기 4하면 1년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안 맞아요. 왜냐면은 분기별로 다 둘씩 나눌게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볼게요. 어떤 회사가 이번 분기 5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50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4 해보죠. 그럼 올해 200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야. 그 PR이 뭐라 그랬죠? 물론 아까 순이익으로 했지만 지금 영업이익이에요. 1000 나누기 200 하면 5배. 싸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위주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뭐 먼저 봐요? 목표가 먼저 보죠. 그죠?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애널리스트들은 후행적이에요. 주가가 오르면은 실적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빠지면 또 어쩔 수가 없어 사실. 그거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 리포트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기업별 또는 산업별 리포트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산업 리포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아침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뭐 한미 반도체가 좋대. 이게 대충은 알아요. 대충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장기고 그런 대충의 감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투자를 쉽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라는 거고 실전으로 어떻게 하냐 목표가보다는 이 추정치 상향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기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그 실적 추정 리포트를 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100억인데 내가 보니까 200억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날 첫날 시가 무조건 사는 거예요. 목표가 그런 거 보지 말고 요거 위주로. 이 펌텍코리아는 좀 우리가 매매를 했었는데 4월 11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딴 건 필요 없고 1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아집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그 주가가 바닥에서 기었어요. 근데 요 날부터 계속적으로 오르죠. 그리고 지금 뭐 한 22,000원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기관 매매를 보라는 건데 왜냐면은 이 외국인들은 올해 우리나라 이제 14조를 샀어요. 삼성전자 하니까 12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중소형주 외국인 매매가 찍히는데 진짜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기관 매매는 왜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가들은 수익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형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돈도 안 들어오고. 내가 엣지 있는 수익률을 내려면은 중소형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는 기관이 상당히 수익률이 높다. 지금 뭐 완전 정보 시장이지만 그래도 제일 정보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관 매매를 좀 잘 보시고 기관에서 투신 산업펀드 연기금이 있는데 결론만 산업펀드가 제일 중요하다. 산업펀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극소수 인원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고 여기는 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절대 수익을 얻어야 돼. 작년같이 급락장에서도 무조건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가장 민감하고 정보도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면 뭔가 있는 거야. 라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말이고. 근데 이제 그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그 색조 오디오 업체인데 보시면은 밑에가 이제 기관 매매거든요. 자,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매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랐죠. 우리가 실적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기관 매입 초입에 일단 발을 좀 담가라라고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너무 할 거 많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넘어가고요. 결론만
얘기해도 돼. 무상증자. 이 주식 공짜로 주죠. 그죠? 이거 어때요? 주가 올라요. 근데 기업 가치 변화가 없다. 당일날 무상증자 300%에서 주가가 20% 30% 올라서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들고 있다. 파는 거지. 뭐야? 기업 가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넣는 거 불과해요. 그리고 무상증자 기준일은 또 한 20일 정도 돼요. 내가 만약에 무상증자 받고 싶으면은 그때 사면 되지. 당일날은 일단 팔아.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결론은 안 좋다. 왜? 주식수가 늘어나.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것도 싼 값에 또 늘어나. 결론은 안 좋다. 왜 안 좋냐? 유상증자도 두 개가 있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경우,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이 제3자 배정은 왜 호재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기업체가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뭘 좋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보는데 주주 배정 후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무조건 안 써요. 왜? 할인율이 30%로 들어와. 지금 주가가 2만 원인데 14,000원에 발행을 한대. 내 입장에서 어때? 안 좋죠. 그리고 주식 수도 늘어나.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주식 수가 지금 1,000만 주인데 300만 주, 30%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만큼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30% 빠지는 게 아니라 20% 빠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다음날 20%가 빠지면 그렇구나. 덜 빠지면 팔고 더 빠지면 사고. 어쨌든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목적을 보시면은 뭔가 투자한다고 하면 좋은 거야. 근데 빚 갚고 운영자금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유상증자는 결론 내면은 안 좋다. 언제 좋냐? 제3자 배정.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주가는 빠진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걸 하려니까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차트를 그냥 유형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20주선을 강조하는 게 이 중기 추세를 나타내요. 20주선. 이렇게 주봉으로 봐서 2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항상 주봉을 먼저 보세요. 20주선에서 파란색 색깔을 칠한 다음에 웬만하면은 2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세요. 웬만하면 밑에 있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하나마이크로 내가 아까 좋다고 했던 건데 이 파란색을 이때 투하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잠때 양봉을 뚫는 거죠. 뭔가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이때 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너무 중요해요.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건 뭐야? 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팔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그죠? 그만큼 세게 부딪혔는 뭔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양봉이 났다는 건 뭔가 팔라는 건 많은데 사는 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뭔가 모르는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주가 많이 빠지면 맨날 뭐 바닥일 것 같아. 몰라, 바닥. 아무도 몰라. 그죠? 첫 번째로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은 반등을 한번 줘요. 왜? 아니, 많이 빠졌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요 라인에서 지금 딱 걸렸죠. 그죠? 여기가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주가 오르면은 나 뒤도 안 물어보면 팔 거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 거지. 그래서 한번 반등을 하고 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이나 이 삼중 바닥까지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은 상당히 바닥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해, 바닥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여기서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지. 한 번 더 빠져서 지지가 될 때, 그때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봉인데요. 이 추세선이라고 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합니다. 근데 이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어때요? 계속 맞고 떨어지죠. 그죠?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장대 양봉을 뚫으면서 올라섰죠.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매수 시점을 잡아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 볼게요. 이것도 거꾸로입니다. 매수랑 20주선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자, 2021년도에 주구장창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장대 음봉을 하면서 깨졌어요.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훼손이 됐고, 근데 여기서 일부 좀 줄여야 되죠. 물량.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생긴 거예요. 물량 좀 줄이고 또 언제 줄이냐? 한 번 더 리바운드를 해요. 리바운드. 여기서 일부 좀 줄이고, 그다음 계속 어때요? 여기를 못 뚫으면은 계속 좀 흘러내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 연초 이제 살짝 올라섰는데 사실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매수랑 또 비슷합니다. 20주선을 깨면은 일부라도 팔고 가요. 일부라도 팔고 보고 어찌됐든 한 20주선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보지 말고 올라탔을 때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급하게 올랐다가 계속 여기서 20주선에서 그냥 공방을 벌였어요. 공방을 벌이다가 어때? 요때 깨면서 흘러내립니다. 네, 중기적으로 20주선을 깨면은 주가는